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첫 단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오늘의 첫 차시 1차시 수업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함수를 배우는 것이 이 단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지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y는 2의 x 이런 애들을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수의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가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여태까지 배웠던 2차 함수나 유리함수, 무리함수들은 여기 x에 실수 전체를 넣거나 혹은 양의 실수를 넣거나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수함수를 배우면서 이 지수에 예를 들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도 그동안 배웠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음수인 거는 가능할까? 이런 거 궁금하죠, 그쵸? 그리고 지수가 혹시 유리수인 것도 계산이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일단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게 다 되면 우리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는 함수인 지수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함수에 대한 성질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목표로 우리는 달려갈 거고요. 오늘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개념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A의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A의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건 왜 필요한지 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의 거듭제곱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어떤 수 A를 여러 번 거듭해서 곱하는 걸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해서 A를 n번 곱하면, 자, A의 n제곱이라고 우리는 보통 하죠. A의 세제곱, A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걸 다 묶어서 요런 애들을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가 특히 A의 n제곱을 보면, 자, 우리가 A를 밑이라고 했었고 n을 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자, A의 거듭제곱근은 그러면 무엇이냐? 자, 우리가 A의 제곱근은 알아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수는 왜 필요했었냐면 바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등장을 했던 거죠.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아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알던 그동안의 숫자가 아닌 다른 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숫자는 유리수가 아닌 어떤 무리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린 제곱근을 우리가 중3 때 배웠었고, 자, 오늘은 이런 문제에 부딪힌 거죠. 부피가 5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부피가 5야. 그런데 이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그럼 과연 얼마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곱해서 3이 되거나 혹은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고,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A의 제곱, A의 세제곱근, A의 4제곱근, 5제곱근 할 거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런 숫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우리 얘는
요런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우리 요런 개념으로 오는 거죠. 중3 때로 넘어가면 3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요 개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의 제곱근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끝에서부터 해석해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방정식 x제곱은 3의 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정의하게 되는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3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있었고 우리가 특히 이 중에서 양수인 거 얘를 가지고 와서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자, 넘어와서 오늘은 부피가 5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 5인데 5를 몇 번 거듭해서 곱해가지고 5가 나오냐면 3번. 그래서 5의 세제곱근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해석해서 갑니다.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입니다. 이런 수가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는 방정식 x세제곱은 5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바로 x세제곱은 5의 해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작년에 복소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몇 개가 존재해요?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무려 3개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자, 어떤 거에 관심이 주로 있냐면 실수인 근에 대해서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원래 이 숫자가 있었잖아요. 요 숫자 표기했던 걸 그대로 좀 가져와 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루트 하나 집어넣고 제곱해서 3이 되는 건 여기 3 집어넣잖아요. 근호 안에 우리 5를 집어넣자고. 그런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에서 5가 되는 숫자니까 이때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5입니다.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2개 더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둘 겁니다. 네, 그래서 5의 세제곱근 우리 지금 어떻게 요런 기호를 좀 써볼 거다라는 겁니다. 실수인 것은.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세제곱근 5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항상 다 못 구하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요. 자, 8의 세제곱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죠? 맞아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다 구해봐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x세제곱은 8의 해를 구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 인수분해 할 때 그 곱셈 공식을 배웠었는데 얘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쵸?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2 그쵸? a-b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0이 되는 거고 둘 중 하나 0이니까 해는 뭐가 나옵니까? x는 2 또는 이쪽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 근의 공식 알죠? x는 마이너스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1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1 그리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인 근이 2개 나옵니다.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고 x세제곱은 8회이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온다? 이렇게 총 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처럼 5의 세제곱근은 다 구할 수가 없어서 실수인 거는 우리 이렇게 나타내자 약속하고요. 나머지는 2개 더 있구나. 복소수 범위 내에서 2개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A의 n제곱근이라 하면 자, 우리 복습하듯이 자, 앞에 개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방정식으로 하면 방정식 xn제곱은 A의 해입니다. 자,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n차 방정식이면 자, 복소수 범위 안에서 몇 개가 존재하냐면 n개 존재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n개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애한테 좀 관심이 있냐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어떤 애한테 관심이 있냐면 실수인 n제곱근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n은 우리가 기호로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n제곱근 A. 실수인 건 요런 근호 루트 기호를 이용해서 좀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읽을 때는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는 서로 다른 말이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루트 4라고도 읽죠. 근데 얘는 뭐라고도 읽죠? 그래요. 제곱근 4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제곱근 4는 얘 2하고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점프해 볼게요. 요렇게 쓸게요. 얘는 읽을 때 3번 제곱해서 세제곱근 8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있는데 세제곱근 8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그 중에서 실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2 세제곱하면 8 되잖아. 그쵸?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읽나요, 선생님? 마이너스가 앞에 있거나 플러스가 앞에 있거나 읽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제곱근 16입니다. 자,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내가 아는 것 중에 뭐 있지? 그래요, 2가 있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어떤 숫자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예, 그래서 4제곱근 16,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2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가서 점프해서 이런 거. 얘는 4제곱근 6입니다. 4제곱해서 6 되는 수?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수 중에서는 없어요. 그냥 얘는 이 기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 대신에 이 기호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 2를 써도 돼. 하지만 4제곱근 6은 이 기호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호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 다음 또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래요. 마이너스 같이 읽으면서 하세요. 5제곱근 5제곱근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죠. 부호가 붙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우리는 A의 n제곱근은 총 n개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실수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애들을 우리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 문제 풀면서 이 개념들에 조금 익숙해져 봅시다.